불가능해 보인다면 하지 않는 게 좋죠. 인간 본성에 대한 가능성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퍼실리테이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룹이나 회의가 있으실까요? 그냥 선호만을 가지고 그 선호 중에 하나를 합의해서 선택하라.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둘 중에 어느 것인지를 합의해서 정해라 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죠.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. 나는 고양이가 좋다, 나는 강아지가 좋다 라고 하는 선호가 있는데 강아지를 키울까 고양이를 키울까를 가지고 합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남친 여친이 각자 누구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고 누구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둘 다 좋으니까 길렀겠죠. 근데 이제 둘이 막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기를 수는 없는 사정이다.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의를 해봐야 되잖아요.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. 그러면 진짜 불가능한 게 있느냐? 화가 나 있는 상황, 이것도 당장 어렵습니다. 이게 합의를 하려면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나 있을 때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화를 누그러뜨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서로 지금 현재의 생각에서 조금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회의를 해도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때에는 퍼실리테이터가 그 참여자들이 테이블에 오기 전에 당신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것 외의 다른 옵션에도 열려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더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선택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난 전혀 안 바꾸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모든 갈등 구조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니다.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이걸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일정한 합의를 해낼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.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완전히 같기를 기대하고 어떤 회의를 한다, 그러면 불가능하겠죠. 그런데 우리는 합의를 할 때 완전히 같아야만 한다라는 합의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지를 항상 열어놓고 하긴 하는데요. 예를 들면 현재 이 논의가 파이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치도 양보를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때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되는 건 이게 파이 싸움으로 보이지만 파이 싸움이 아닌 면이 존재한다는 걸 찾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소위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 썸 게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찾게 되는데,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막 이게 파이라고 생각하는 이 파이는 예를 들면 파이 조각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, 거기에 포함된 맛, 거기에 얹어진 토핑 이런 것들을 먹는 것만 이제 바라볼 경우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파이를 크게 잘라서 먹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숨겨진 예를 들면 양보의 정신, 이런 것이 하나의 가치다라고 보여진다면 내가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양보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 될 수도 있네 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합니다. 근데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 가치가 언뜻 보면 그러니까 희생만 당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양보의 미덕을 보임으로써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양보가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의 가치를 들여와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면 처음에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였던 파이 싸움으로 보였던 그런 사안들마저도 우리가 파지티브 썸을 만들어낼 수 있다,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합의의 여지가 항상 생겨난다,
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대부분 제가 시도하는 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어있던 가치들을 좀 끄집어내게 하고 그것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면 처음에는 되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합의가 어려워 보였던 사안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단편성, 그러니까 학년 배정과 업무 분장에 관한 워크숍을 했거든요. 근데 학년 배정과 업무 분장은 다 파이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보니까 1학년과 2학년 맞기 싫어하시고, 그리고 3학년부터는 좀 좋아하시고 5, 6학년은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학년인 것 같고,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.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, 예를 들어서 6학년을 놓치면 내가 1학년을 해야 된다거나, 어쨌든 내가 원하는 학년이 아닌 것을 맡게 됐을 때는 내가 손해다,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업무를 다 펼쳐놓고 보게 한 거죠. 업무를 다 펼쳐놓고 그다음에 학년도 다 펼쳐놓고 몇 학년에 어느 선생님이 가고 어느 선생님이 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게 하니까, 그때 등장했던 건 뭐냐면 공정의 가치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년이 까다로우냐 어려우냐 내가 좋아하느냐 이런 것만 작동을 했는데, 펼쳐놓고 보니까 저 선생님은 쉬운 것만 찾는 그런 비협조적인 선생님이야, 이런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싫다. 그리고 내가 한 학년 동안 동료 선생님들한테 뭔가 원망을 들으면서 살 필요는 없겠다. 그러니까 내가 다소 어려워하는 것을 맡더라도, 예를 들어서 2학년이었다가 1학년을 맡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. 또 3학년이었던 선생님이 내가 3학년을 하는데 2학년을 왜 못하겠어, 이런 게 되면서 그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고, 거기에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가치는 이제 공정하게 우리가 학년을 배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도 함께 만들어졌거든요. 네,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의에 의해서 학년 배정과 업무 분장이 잘 이루어진 그런 걸 보였거든요. 네, 거기서도 보면 그냥 처음에 이 학년이 뭐 까다롭고 이 학년이 편하고 그 가치만 놓고 배정을 했다면 아마 결론이 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, 다른 가치들이 등장하면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불가능해 보이는 퍼실테이션을 진행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퍼실리테이터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? 불가능해 보인다면 하지 않는 게 좋죠. 가능성을 발견을 해야 되고요. 가능성이란 뭐냐면 아주 그냥 인간 본성에 대한 가능성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인간 본성이 합의 못한다라고 하는 본성을 불가능하게 보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보는 거죠. 그런데 구제불능이 아니고 인간은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합의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, 나는 그 논의를 잘 할 수 있게 돕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중립자의 위치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. 사람들이 뭐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나 하지 뭘 이렇게 협력적으로 풀어가려는 게 있겠어, 이렇게 생각하면 구제불능 마인드인데, 그 부분에 대한 진짜 구제불능인가 인간은, 그거에 대한 내 스스로의 깊은 고민, 그것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좌절하게 할 수도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.